지공도 떨어지는 그 진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걸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리고 그 눈만 있으면 세상은 그게 흘러갑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쪽으로 제가 조금 뭐 크게 다르는 아니지만 그쪽으로 안내하면서 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 다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또 혹시나 뭐 제가 옳다고 그러고 가시는 분은 제가 받침이 돼가지고 또 후배가 또 타고 올라가면 더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큰 인물이 나오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원하고 있고요.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고요. 왜? 세상은 음양의 밸런스거든요. 예, 서양이 발전했으니까 다음 동양이 발전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체가 지금 슬슬 길과 동양으로 온다는 걸 알고 있고, 예,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동양학보다는 서양 사람이 생각하는 동양학을 더 크게 봅니다. 서양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동양학은 서양은 상당히 우리가 서양학은 높이 봐도 동양은 밑으로 보는데 서양은 안 그렇습니다. 서양은 이렇게 봐도 동양은 상당히 높이 봅니다. 틀림없습니다. 혹시 엊그저께 텔레비전 하는 미수다라는 거, 그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양 여자들이 동양 여자를 보고 가장 부러워하는 매력적인 이유인가 3위가 뭐냐면, 이 쌍꺼풀 없는 눈이에요. 우리나라 여자들은 처음부터 쌍꺼풀 하고 싶어서 수술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서양 여자들은 동양의 쌍꺼풀 없는 눈이 그렇게 이국적이게 멋있다는 거죠. 그거를 생각해내요. 그거를, 선망하더라고요. 3위가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한 여자가, 자기 쌍꺼풀 수술하는데, 하지 말아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가.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태어난 그거 가지고, 그거를 최대한 발휘하고 최대한 잘 하는 거지. 그것이 세계화예요. 세계화 남 쫓아가는 세계화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거, 타고난 게 있다고, 재주가 있다고. 그거 잘하는 것이 세계화입니다. 난 그렇게 봅니다. 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하는 얘기고요. 또, 그건 맞습니다. 예. 뭐 제가 한 얘기라고 감히 얘기할 수 없고요. 그 얘기는. 그거를 이제 쉬운 얘기인데 그거 진짜가 아니라 느끼는 게 중요하죠. 네, 그게 진짜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다르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갖다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게 시간이라든지 공간이든지 시공이라든지 이 정의 자체가 이제 요거는 과학하고 이 동양학하고 접목이 될 수 있는 분야예요. 요 분야가. 용어가 같이 쓸 수 있는 용어가 요것밖에 없습니다. 관점이. 다른 것들은 많이 털어져도요. 근데 사실 이게 시간이라는 용어, 공간이라는 용어를 사실 동양학에서는 안 썼습니다. 그런 용어가 예전에는 없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 동양학에서 시간이라는 공간에는 그런 관점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잘 해가지고 틀을 맞춰주면 접목이 됩니다. 그리고 서양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앞으로 이런 시간이나 공간이지 요것들이 아마 동양하고 서양하고 묶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서양 사람들도 예전에는 그냥 막 했는데 양자라는 것이 발달되면서 이제는 시간이라는 것이 공간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양자론 혹시 하시는 분들 설명하시는 분들 옛날에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예. 그 양반 얘기하는데 보면은 우주 세상 막 이론 설명하는데 꼭 두 개로 설명하다. 시간은 어떻고, 시간적으로 이렇게 보고, 공간을 이렇게 본다고. 일시에는 그런 식으로 관점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과학이라는 것이. 지금은 첨단 과학에 있는 사람들은 꼭 시간을 얘기하고 공간을 얘기해서 나눠서 설명하게 됩니다. 우주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둘이 방향에서 같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강의가 뭐가 특징이냐면요. 이렇게 설명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또 이걸 특징을 다르게 잡으면 시간은 하나의 행의 흐름입니다. 행의. 여기 오행을 썼는데요. 행의 흐름에서 하나의 일대의 흐름입니다. 이 일대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우리 손이 1차원인데, 이건 1D, 이건 2D, 3D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냥 선, 면, 입체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해도 되는데, 그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요. 진리를 만드는데 하나에 가지고 진리를 만드는 거. 이거는 2개 가지고 진리를 만드는 거. 이건 3개 가지고 진리를 만들어내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1D, 3D만 나갈 때요. 네. 그 다르게 우리 동양적으로 하면 1D라는 것은 행이고요, 행. 오행 이런 행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2D라는 것은 음양입니다. 2개의 물리. 네. 그 3D라는 것은 3극입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태극, 모극, 환극 이렇게 해서 변하고. 이것이 왜 지금 중시하게 되냐면 전혀 다릅니다. 지금 말이 이제 정형과 중형과 해서 주역이 변화된 것이 정형이 이러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주역과 정형은 전혀 다릅니다. 논리라든지 모든 게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다르냐면 주역은요 2D의 논리예요. 음양의 논리입니다. 전부 다 음양에 돼 있어요, 논리가. 음양은 뭐냐면요.
뭐 음양, 뭐 동양사에서 음양 얘기 많이 들었지만은, 음양 얘기하면 제가 볼 때 잘 모릅니다. 음양의 기본은 뭐냐면요. 비교예요, 비교. 음양의 다른 말은 비교입니다. 네, 이건 다 되고, 뭐냐면, 한 사람이 남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양의 의미예요. 예? 양이에요? 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죄송합니다. 빵점입니다. 무슨 얘기냐. 양 같은 사람, 이거는 내 생각일 뿐이고요. 반드시 이 음양이 나올 때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예. 누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남자 같아요. 근데 더 남자 같은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음양이에요. 그리고 이게 양입니다. 반드시 음양은요, 두 개 가지고 논리가 두 개 가지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논리지, 하나 가지고 이게 양이다, 음이다. 그거는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제가 빵점이죠, 제가 사실은. 장난삼아 물어보는 거죠. 하나 가지고 이거 음이냐, 양이냐 물어보면 그 자식이 모르는 놈이에요. 음양이 뭔지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반드시 음양 물어볼 때는 뭘 하나 대놓고 이거에 대해서 어떠냐. 그럼 쉽잖아요. 누구든지 알 수 있잖아요, 음양은. 그렇게 쉬운 게 음양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고요. 그래서, 자, 그럼 한번, 여기 뭐 사주에 관심 있어서 사주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사주 보면 송났을 때 쓴 그 글에 뭐라 하냐면요. 음양을 희귀신을 판단하는 데는 이 머리 털만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까? 희귀신을 판단하는데 이 머리 털 끝만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이 머리 털만큼의 차이도 희귀신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송났을 때 여러 자평에 보면 분명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하나가 이게 희신이에요. 이게 귀신이에요. 둘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 귀신을 갖다가 둘이 비교를 해서 저울질해서 비교를 해봐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머리카락 하나만 넣으면 하나가 더 무겁고 하나가 더 약한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희신 뚜렷이 나오죠. 머리카락 차이만큼도 서로가 경중을 판단해가지고 희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음양이 서로가 그 음양의 가장 큰 논리가 뭐냐면요. 두 개가 음양을 판단해 이게 갖다 놓으면요. 머리카락만큼 차이가 있어도 둘이 음이지 양이지 판단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의 매력이에요. 음양의 가장 큰 틀은요. 정확히 나오죠? 정확히 판단하셨죠?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죠? 그러니까 뭐냐면 희귀신을 판단할 때 뭘 판단해야 돼요? 음양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맞죠? 음양이 있어야지만 희귀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주학에서 음양을 판단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말이 많아서 다 세세예요. 5개, 4개. 다 톤은 3개, 음은 2개. 그러니까 희귀신, 다 이런 식으로 다 크게는 말이 많아서 그러죠? 다 기본적으로 가면 다 세이는 겁니다. 뭐가 톤은 많으니까, 수화는 적으니까, 이래서 희귀신, 이래서 다 따지면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뿐이죠. 실제로 음양 가지고 희귀신 판단은 없습니다. 왜 없냐? 그게 변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음양의 가장 큰 규칙이 이겁니다. 음양의 가장 큰 논리,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클만큼의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음양 차이가. 두 개가 비교하는 거. 금방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1, 얘는 2, 여기는 3. 이거 따지다가도 무슨 얘기죠. 이것도 음양하고 관계없어요. 그래서 두 개 비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비교만. 얘가 5면은, 얘가 양만큼 5면 어때요? 얘가 5.1만 있으면 얘가 양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죠? 예.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것이 5인지 3인지 2인지 이건 중요하다는 게 아니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음양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음양의 논리는 이겁니다. 음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역은 공부를 어떻게 하겠어요? 전부 다 비교해서 해야 돼요. 네, 그럼 쉽겠죠? 전부 다 비교해서 써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전부 다 이 논리가 쓰인 책이기 때문에 주역은 그냥 하지 말고 두 개를 비교하면서 하는 얘기죠. 그러면 쉽다는 얘기예요. 빨리 갈 수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금방 쉽게 갈 겁니다. 쉽게 가게 해볼 거고요. 예. 그런데 왜 하느냐? 정역은 전혀 다른 겁니다. 3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사주 아시는 분들은 다르잖아요. 우리 보기에는 쉽게 그냥 이게 없는 거 아닙니다. 음양 논리는 아까 육충, 육한 이런 것이 사주 아시는 분들, 그것이 음양 논리고요. 이것은 그 논리는 세계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신자지는 이런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 우주의 이치가 이렇게 있지만은 그것이 그런 눈을 가지고 세상을 쓴 거죠. 세상을.
우주의 흐름을 가지고 쓴 거죠. 그게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주역이 3,000년이라는 세상을 지배해왔고요. 3,000년 생을 지배하고요. 그 전에 해왔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이것도 지금 학문적으로 애매한다. 말하면 많이 말하는데 그 전에 존재하지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역이 이제 삼북이 나오면서 일부 선생님이